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고코리아 김재훈 주임연구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3회에 걸쳐서 2020년 위카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은 우선 간략하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제 리눅스랑 그 다음에 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리눅스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봇 개발 환경인 이제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략한 이제 실습 예제와 함께 로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들, 그리고 로스 토픽,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스 서비스 정도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숙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동떨어진 OS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뭔가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서 컴퓨터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리눅스나 뭐 특정한 경우에는 뭐 맥이라던가 윈도우도 많이 사용하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우선 1991년에 리누스 토르발즈라는 개발자가 개발한 유닉스 클론입니다. 그때만 해도 유닉스가 굉장히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오픈소스로 해서 무료로 배포할 수 있게 만든 게 리눅스의 시초가 되겠고요. 현재도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개발자들도 직접 참여해서 리눅스에 대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수많은 배포판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우분투라던가 레드햇, 그다음에 데비안, 뭐 수세 리눅스 등이 있습니다. 그 배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많이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직접 사용하시는 용도, 뭐 해킹을 하는데 사용한다면 뭐 칼리 리눅스 같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로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할 때는 우분투라던가 뭐 민트 리눅스 등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파일이나 뭐 데이터, 그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 및 조직하는 체계를 얘기를 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최상위 폴더가 뭐 드라이브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와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된다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최상위 폴더를 저렇게 슬래시 뭐 또는 루트라는 폴더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리눅스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터미널을 열게 되면 이렇게 물결 표시로 현재 위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홈 폴더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최상위 폴더인 이제 루트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루트 디렉토리에서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고요. 뭐 CD를 하면 이제 가장 기본 폴더인 홈 폴더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글로벌로 루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여기 앞서 PT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다양한 폴더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이 각각의 폴더들이 이제 리눅스를 구동시키고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홈 폴더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리눅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ls 같은 경우는 리스트라고 해서 현재 폴더의 파일이나 현재 그 폴더에 있는 폴더, 그리고 파일에 대한 내용을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ls라는 걸 입력을 해주면 현재 같이 현재 폴더에 있는 내용물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명령어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help라는 걸 입력을 해주면 기본적인 사용 설명에 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 좀 친숙하시면 사용하시기에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A 명령어를 달아주면 기본적으로 ls를 입력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폴더에 대해서만 출력이 되지만, 이렇게 A 명령어를 붙여주면 요 앞에 입력이 이제 뭐 이런 이전 폴더, 현재 폴더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숨긴 파일이 있을 경우에 숨긴 파일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cd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change 디렉토리의 줄임말로서 현재 폴더를 원하는 폴더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해주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 절대 경로랑 상대 경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절대 경로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요 루트를 기준으로 한 전체 경로를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대 경로 같은 경우는 현재 작업 폴더를 기준으로 한 경로를 상대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d를 입력하면 여기서 여기 밑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pwd라는 게 프린트 워킹 디렉터리의 줄임말로서 현재 작업 폴더의 절대 경로를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wd라는 걸 입력을 해주게 되면 현재 작업 중인 폴더가 루트 아래에 있는 홈 그리고 위고라는 폴더에 지금 현재 작업 중이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고, 여기서 ls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cd를 이용을 해서 현재 폴더 바로 아래에 있는 폴더에 이동을 할 경우에는 그 현재 폴더 아래에 있는 폴더 이름을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현재 폴더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절대 경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도 동일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remove라던가 make 디렉토리의 줄임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리눅스 자체가 뭐 코딩을 하는데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소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폴더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헬프를 쳐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make dir 하셔서 새로운 폴더를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폴더가 이제 생성된 새로운 폴더가 여기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폴더에 접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터치라는 명령어는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 터치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파일을 그냥 빈 껍데기만 생성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뭐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확장자를 변경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 터치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뭐 파이썬을 사용을 하는 .py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내용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빈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remov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그 생성된 파일을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remove 아까 생성한 버전 파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다시 삭제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터치로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신 다음에 이전 폴더에서 우리가 이제 new 폴더라는 거를 지우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 폴더라는 거를 지울 때는 이 remove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요 앞에 그 -r을 추가를 해주시면 recursive로 이용을 해서 내부에 있는 파일을 전체를 다 삭제를 한 후에 이 폴더를 삭제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new 폴더라는 폴더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리눅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 정도 명령어만 아셔도 아무래도 진행하실 때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뭐 디바이스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커널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직접 진행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뭔가를 생성하거나 뭐 변환할 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바이너리 이 /bin, 그 다음에 /sbin, 그 다음에 뭐 유저의 bin, 그 다음에 유저의 sbin 같은 경우는 실행 가능한 파일들이 저장되는 장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요소인데, 디바이스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전체가 다 표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USB를 하나 연결을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USB 형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USB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시는 LS USB 같은 명령어도 물론 있지만 여기 이제 디바이스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C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전반적인 설정 파일이 저장되는 장소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부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리눅스를 최초로 이렇게 부팅할 때 사용하는 파일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부팅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건들 때 사용하는 부분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실수로 건드리거나 오픈되어 있는 것만큼 이제 우리가 직접 접근을 해서 변환을 시킬 수도 있지만 실수로 이제 잘못 접근하게 되면 이제 뭐 부팅이 안 된다거나 다시 포맷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저장이 되는 장소가 다 따로 있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외장 하드라던가 새로운 저장 매체를 추가를 하게 되면 미디어라는 폴더 아래에 마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PROC 프로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뭐 CPU나 뭐 메모리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베리어블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들이 저장되는 폴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리눅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렇게 짧게 설명하기에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받쳐주고 가야만 이후에 이제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리눅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로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용하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윈도우즈라던가 아니면 리눅스라던가 맥OS라는 이런 기본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랑은 개념이 좀 많이 다르고요. 이런 기본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추가적인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메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이제 로봇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코드 같은 거를 재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드 재사용성을 높여주고 코드의 개별적인 개발을 돕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자율주행차를 전체를 다 개발하는 개발자가 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인지에 해당하는 영역만 공부를 하고 어떤 분은 이제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 어떤 분은 이제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코딩을 하더라도 각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로스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OS랑 비슷하게 로스에도 이렇게 기능들이 있는데 로스에서도 이렇게 분산 프로세스 어떻게 보면 스케줄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요 최소 단위의 프로세스를 여기 로스에서는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 형태로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주고요. 각 노드가 독립적으로 실행되면서 유기적으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송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로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로스 1 기준이고요. 로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개념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단위로 관리를 하게 돼서 패키지라는 거는 이 프로세스 노드를 실행하기 위한 정보라던가 아니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노드를 여러 개로 묶어 놓은 거를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묶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거나 뭐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뭐 자주 아시는 GitHub 같은 데다가 이제 배포를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오픈소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GitHub에 코드를 공개를 하고 라이센스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로스에서는 파이썬과 C++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뭐 리스프라던가 자바, C#, 루아, 그 다음에 루비 등의 언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로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파일에 로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의 기능이 있고 로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노드랑 노드 사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노드 사이에 이 노드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던가 그런 그 OS라던가 언어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신하는 방법을 이 메시지라는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노드 간의 데이터 교환을 메시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각 노드가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OS를 이용을 하더라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직접 이 뭔가를 개발을 할 때는 이 로그를 얻어오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이 로스백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 메시지들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 마스터라는 것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파라미터 서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변화를 줘야 되는 이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로스가 이제 로봇을 개발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로봇에 관련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로봇에서 사용하는 표준 메시지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에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티저 형태, 정수형, 그다음에 실수형, 여기서부터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 점들에 해당하는 포인트, 그리고 그 라이다를 사용할 때 레이저 스캔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받을 때 사용하는 이미지라던가 컴프레스드 이미지까지 전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축마다 아니면 센서의 위치마다 이 좌표축이 다 생성이 되는데, 이 좌표축 사이에 이제 변환에 대한 수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좌표 사이에 그 센서 변환을, 데이터 변환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이제 실질적인 형태, 원통 형태라던가 아니면 사각형 박스 형태라던가 이런 형태랑 특징을 설명하는 XML 파일 방식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도 작성, 그리고 위치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슬램 패키지, 그리고 또한 이제 이동까지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라이브러리 등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가제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로봇 개발 도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로스에서는 이 커맨드 라인 툴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GUI가 없는 환경에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GUI가 없이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커맨드 라인에서 대부분의 명령어를 통해서 로스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GUI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도와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RBG가 되겠습니다. RBG는 이 로스의 약간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확인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는 이 RBG라는 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RBG라는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RQT 같은 경우에는 노드 사이의 연결 관계, 그리고 메시지의 상태, 그리고 로그 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커맨드 라인 툴이 굉장히 우수하게 되어 있지만, 커맨드 라인 툴이 좀 익숙하지 않다거나 나는 그래도 GUI 환경이 조금 더 편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 RQT에서 거의 대부분의 커맨드 라인 툴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QT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제보를 이용을 해서 물리 엔진을 탑재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RBG의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좌표축에 해당하는 부분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로봇에 해당하는 이 CAD 파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CAD 파일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센서에 대한 부분이 따로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카메라라던가 라이다라던가 이런 센서에 대한 이제 출력도 실제 이제 좌표축을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RQ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따가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의 이 노드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각각의 노드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어떤 타입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RQT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TF라고 해서 이 각 좌표축 사이의 변환이 어떤 토픽이나 어떤 그 노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맵이라던가 아니면 월드라는 이름의 가장 큰 좌표축이 있고 거기 안에 이제 각각의 로봇의 위치 그리고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의 위치 등이 변환되어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F 그래프도 RQT의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로스에서 사용하는 메시지를 이용한 로스 토픽을 실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간략한 로스 커맨드, 로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커맨드 라인 툴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스는 노드라는 개념의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 사이에 데이터 송수신을 메시지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거는 송수신을 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메시지는 이제 정해진 변수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코드를 짤 때 사용을 하시는 뭐 정수 형태 아니면 뭐 실수 형태 등 또는 이제 뭐 구조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라는 거는 이제 노드를 여러 개를 포함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뭐 메시지 타입 그리고 실행을 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이제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로스 토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픽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는 이 퍼블리셔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글을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는 서브스크라이버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같은 경우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 메시지 타입에 맞춰서 뭐 그냥 숫자를 올려도 되고 그냥 문자열을 올리셔도 되고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이용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스 토픽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퍼블리셔에서 새로운 내용을 발행을 계속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행된 메시지를 서브스크라이버에서 지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로스 토픽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로스 서비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로스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이용을 하는데 토픽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방향 통신을 사용을 한다면 로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측에 이제 새로운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서버에서 원하는 요청에 맞춘 리스폰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토픽이랑 좀 다른 점은 송수신을 가능한 형태가 이제 양방향 형태로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토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성이 유지가 되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이제 한번 리퀘스트를 하고 한번 리스폰스를 받으면 둘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로스 토픽과 로스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용할 예제는 여기 GitHub에 있는 vbot 2410의 비기너 튜토리얼즈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링크에서 그대로 다운을 받으셔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셔도 좋지만 직접 이렇게 패키지를 생성을 해서 동일한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작성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실제 로스에서 사용하는 로스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명령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로스에서 개발 환경을 얘기를 하면 캐킨 워크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캐킨 워크스페이스에 보통 소스 폴더에 들어가신 후에 여기에 이제 대부분에 사용하는 로스 패키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뭐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를 사용을 하셔서 여기다가 뭐 뉴 패키지, 새로운 패키지의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요 패키지에서 사용할 의존성을 뒤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로스에서 C++을 사용을 하겠다면 로스 CPP, 그리고 로스에서 파이썬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로스 파이, 그다음에 나는 메시지를 추가를 해야겠다, 그럼 메시지 제너레이션 등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폴더, 뉴 패키지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직접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패키지 이름, 의존성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비기너즈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로스 CPP와 로스 파이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시지들이 여기 스탠다드 메시지즈라는 의존성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CMake 리스트라던가 패키지.xml 그리고 소스 폴더, include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폴더, 여기 각각의 생성되는 이제 파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Make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눅스에서 C++ 뭐 또는 이제 C에 해당하는 그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컴파일을 할 때 규칙을 작성하는 부분이 이 CMake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릴 예정이고요. 이 패키지.xml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패키지의 뭐 이름, 그 다음에 버전, 그 다음에 뭐 관리자 등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의존성이라던가 뭐 그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GitHub에서 이렇게 파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로스 cd라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d를 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홈 폴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로스 cd라는 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든 그 패키지에 대한 패키지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패키지에 해당하는 폴더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cd 뭐 비기너즈 튜토리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비기너 튜토리얼즈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 로스 cd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cd 여기 이동을 하시고 뭐 소스 폴더를 생성을 한 후에 여기 소스 폴더 안에서 토픽 퍼블리셔라던가 그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소스 코드를 생성하신 후에 그 메이크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제 CMake 리스트 파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CMake 리스트라는 파일이 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 CMake 리스트라는 파일을 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주석을 제거한 부분이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CMake Minimum Required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CMake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최소 CMake 버전을 여기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버전이 낮을 경우에 뭐 오류를 출력하면서 CMake를 업데이트하라라는 명령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기 이제 이 패키지의 프로젝트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컴파일 옵션 같은 거를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옵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컴파일 옵션을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다드 이퀄 C++11 이렇게 적어주시면 C++11을 이용을 해서 컴파일을 진행을 하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ind package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 앞서 이제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를 할 때 추가해줬던 의존성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 C++이라던가 로스 파이썬, 그다음에 스탠다드 메시지 제너레이션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패키지가 여기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를 하실 때 의존성으로 뭔가를 빠뜨리시거나 하셔도 여기 이제 CMake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동작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add service files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새롭게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서비스 파일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이제 폴더에 보시면 여기 서비스라는 폴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스트링 모디파이라는 서비스를 생성을 미리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링 모디파이라는 서비스를 요 서비스 파일에 등록을 해주는 명령어가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generate message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지를 생성을 할 때 필요한 의존성을 이렇게 스탠다드 메시지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Make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요 add executable 그리고 target link library 그 다음에 add dependency 요 부분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되고 여기 보시면 add executable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할 노드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노드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이 노드를 생성할 실질적인 소스 코드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 소스 폴더 아래에 있는 toker.cpp이라는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toker라는 노드를 생성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listener.cpp이라는 파일을 이용을 해서 listener라는 노드를 생성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arget link libraries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toker라는 노드를 이제 컴파일 할 때 요 캣킨 라이브러리즈의 경로를 링크 대상으로 추가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새로운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게 되면 다른 링크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dd dependency 같은 경우에 이제 토커라는 노드에 사용할 의존성을 추가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eginner tutorials generate message.cpp이라는 이것도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의존성으로 beginner tutorials generate message cpp를 사용을 한다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cp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CMake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뭐 사용할 의존성을 추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py 파일을 그대로 노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컴파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이썬을 사용을 하시면 이런 CMake 리스트를 작성하는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파이썬이라던가 cpp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package.xml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 package.xml 파일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좀 축약해 놓은 부분이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할 XML 버전을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버전이랑 2버전의 포맷이 있는데 1버전이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버전이고 현재 사용하는 버전이 2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패키지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한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제 추가를 하는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제 버전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 이제 현재 이 패키지가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인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메인테이너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메일 주소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수정이나 뭐 관리하는 사람의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라이센스 부분에 이제 뭐 주로 사용하는 뭐 BSD 라이센스 아니면 뭐 아파치 라이센스나 뭐 MIT 라이센스 이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뭐 관리하는 뭐 웹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작한 사람의 이제 주소랑 여기 이제 관리자의 주소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자의 주소랑 제작자의 주소를 따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package.xml 파일에 이런 이제 디스크립션, 뭐 버전, 메인테이너, 뭐 라이센스 이런 부분은 되게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코드를 실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패키지.xml에 실제 필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빌드 툴 디펜드라던가 아니면 빌드 디펜드, 그리고 뒤에 있는 빌드 익스포트 디펜드, 그리고 익세큐터블 디펜드 등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이제 앞서 사용하기로 한 이제 의존성이라던가 뭐 실행 의존성, 그리고 뭐 헤더 파일 등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 구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를 생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형태인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에다가 먼저 적으시고, 이렇게 대시를 3개를 적으신 다음 여기 밑에다가 리퀘스트가 어떤 형식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요청하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받을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A랑 B라는 정수형을 받았을 때 이 2개에 대한 합을 다시 출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필요한 형태에 따라서 리퀘스트가 없을 수도 있고 리스폰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그 토커라던가 여기 리스너에 해당하는 C++ 파일, 그리고 모디파이에 해당하는 C++ 파일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소스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toker.c++, 그 다음에 listener.c++, modify.c++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여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스 파이라던가 로스 C++이라던가 실질적으로 문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로스에서 사용하는 C++에서는 뭐 이렇게 로스 헤더라던가 스트링 헤더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C++ 코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커라는 이 C++ 파일에서 보시면 이제 로스 헤더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메시지에서 이런 스트링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스트링 헤더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인클루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CMake 리스트에서 이런 서비스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나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같은 이름의 헤더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헤더 파일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기 이제 디폴트 메시지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C++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메시지 스트링이라는 거에 이제 디폴트 값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dify라는 함수를 생성을 해서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이렇게 입력으로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받게 돼서 이렇게 이제 modify를 받게 되면 이 loss1이라는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로스에다가 로그를 남기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메시지로 워닝 레벨이 이제 뭐 인포, 디버그, 뭐 워닝, 그 다음에 뭐 에러, 그 다음에 페이탈 등의 형태로 나눠지는데, 워닝 레벨의 로그로 이제 메시지를 변환한다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의 스트링을 리퀘스트의 메시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만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서비스 파일을 보시면 이게 입력으로 이렇게 메시지 하나만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대시라인도 없고 밑에 이제 출력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력값만 존재하는 서비스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입력으로 이렇게 메시지 하나만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메시지라는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동일하게 메시지라고 적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의 메시지를 요 메시지 언더바 스트링으로 입력을 해라 라는 부분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입력이 끝나게 되면 요 인포 레벨로 로그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메시지 모디피케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여기서 뭐 return true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인 부분인데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로스의 init이라는 부분은 요 토커라는 이름으로 이 로스 노드를
초기화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스 노드를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랑 직접적으로 통신을 주고받을 때 이 노드 핸들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핸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퍼블리셔, 아까 토픽을 설명을 드릴 때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라는 이제 챕터펍이라는 이름의 퍼블리셔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보시면 n.advertise 노드 핸들을 이용을 해서 advertise 발행을 해주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그 스트링을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 메시지에 스트링 타입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발행할 토픽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뭐 q 사이즈 부분 같은 부분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비스 서버라는 이름으로 형태로 생성을 해주시고 노드 핸들의 advertise 서비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string modify라는 서비스를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string modify라는 서비스가 호출이 됐을 때 동작하게 할 콜백 함수를 여기다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ring modify가 만약에 요청이 되면 이 modify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는 구문이 되어 있습니다. 요 rate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노드가 1초에 몇 번 실행이 될지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ate를 이렇게 우선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시고 요 n.hasParam 이라는 함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로스 마스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파라미터 서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서버에 현재 이름으로 등록된 파라미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프리퀀시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프리퀀시 파라미터가 사용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 커스텀 프리퀀시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요 레이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요 레이트가 1이 아닌 이 커스텀 프리퀀시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워닝 레벨로 업데이트 프리퀀시라는 메시지를 로그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로스의 레이트에 루프 레이트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노드가 돌아갈 레이트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 OK 라는 메시지 자체가 현재 로스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스가 괜찮지 않으면 이거 느낌표가 붙었기 때문에 not이 붙어 있죠. 그래서 로스가 만약에 현재 실행 중이 아니면 로스 페이탈 스트림으로 이렇게 로스 노드가 not running 이라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 카운트를 0부터 시작을 해서 로스가 계속 돌고 있을 때 이 스트링 메시지, 이 새로운 메시지를 생성을 하는데 이 새로운 메시지에다가 어떤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냐 하면 요 메시지 스트링, 앞서서 여기서 메시지 스트링을 hi default message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hi default message 그리고 여기다 탭을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카운트가 지속적으로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message.data에다가 요 스트링을 입력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로그로 이 메시지를 출력을 한번 해주고 아까 생성한 퍼블리셔를 이용을 해서 이 메시지를 퍼블리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핀 원스라는 경우에는 이 로드가 한번 회전할 때까지 대기를 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 loopRate.sleep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앞서 이제 여기서 레이트를 만약에 1로 지정을 하면 이 앞서 처리를 다 하고 시간이 1초보다 만약에 덜 걸렸다. 그러면 1초를 채울 때까지 대기를 시켜주게 됩니다. 대기를 시켜주고 카운트를 추가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우선 이제 로스 코어를 먼저 잠시만요. 이전에 제가 실행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로스 코어를 먼저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로스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스터를 호출하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로스 코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로스 런이라던가
로스 파라미터 서버 등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 코어를 생성을 먼저 해주시고, 여기서 지금 이전에 돌려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취소를 하고 새롭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스런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요 비기너 튜토리얼즈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토커라는 노드를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지정한 대로 하이 디폴트 메시지라는 부분이 나오고 탭 하나가 추가되고 이 카운트가 1초에 하나씩 올라가면서 데이터를 퍼블리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너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리스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리스너를 보시면 이렇게 로스 헤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메시지의 스트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스트링 헤더를 받게 되어 있고요. 우선 메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메인에서 마찬가지로 노드 이름을 리스너로 먼저 초기화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통신을 위해서 노드 핸들을 추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를 서브라는 이름의 서브스크라이버를 추가를 하게 되고, 서브스크라이버로 요 어떤 토픽 이름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달받을지, 아까 챕터라는 이름으로 퍼블리시를 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챕터라는 이름으로 서브스크라이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큐 사이즈, 그리고 여기 이제 챕터 콜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도 설명했지만 서브스크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처리해줄 함수를 또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라는 이제 토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을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해줄지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콜백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챕터 콜백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이 메인이랑 별개의 프로세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챕터 콜백이 따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로스 인포로 나는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 라고 콜백 함수가 계속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요 스핀이라는 함수는 이 노드가 종료되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요 스핀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서브스크라이버를 생성을 하고 콜백을 호출하고 이 부분이 끝나고 리턴 제로 하면 이 노드가 종료가 되게 되는데, 요 로스의 스핀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노드가 종료되지 않고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비기너 튜토리얼즈의 리스너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여기서 지금 전달해주는 디폴트 메시지에 지금 147, 148, 149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RQT,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RQT를 좀 이용할 수가 있는데, RQT를 보시면 여기 플러그인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토픽 모니터라던가 아니면 TF 트리 이런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변환해주면 이렇게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토픽,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분을 살짝 다루기 위해서 모디파이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봤는데, 모디파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모디파이라는 이름으로 그 노드를 초기화를 해주고, 노드 핸들 마찬가지로 존재하고요. 아까는 이제 서버로 추가를 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로 추가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 스트링 모디파이라는 형태를 사용을 할 거고, 스트링 모디파이로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 실질적으로 호출할 서비스를 여기서 생성을 해주고, 보시면 여기는 커스텀 메시지, 아까 이제 여기 디폴트 메시지가 하이 디폴트 메시지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모디파이라는 함수는 이 메시지를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커스텀 메시지가 파라미터에 존재를 하면 이 파라미터 메시지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출력을 해주고, 이 커스텀 메시지를 얻어서 요거를 서비스의 리퀘스트의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전달을 해주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요런 에러 게팅 메시지라는 로그를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서비스의 리퀘스트의 메시지를 요 커스텀 메시지로 저장을 해놓은 형태고,
실제로 호출을 하는 부분은 client.core에 이 서비스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변환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데, 지금 요거를 만약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modify라는 거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파라미터 메시지가 available 하다 라고 출력이 되는데, 이런 과정이 지금 보시면 여기 hello world라는 이름으로 변환이 됐죠. 지금 보시면 여기 명령어에 로스 파람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스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로스 파람 리스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이제 커스텀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제가 미리 등록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파람 get 그다음에 커스텀 메시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커스텀 메시지라는 파라미터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hello world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modify라는 이름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hello world라는 이름으로 변환이 된 거고요. 만약에 로스 파람 set으로 이용을 해서 커스텀 메시지를 뭐 new world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로스런 비기너 튜토리얼즈에 이제 modify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시게 되면 요 이름이 new world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스 노드 리스트, 지금 실행 중인 노드의 이름, 그리고 로스 토픽 리스트, 여기 지금 발행 중인 토픽의 이름 등을 여기서 확인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그 로스의 기능 자체가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스 로스 토픽이라던가 그 다음에 로스 노드에 대한 부분도 이런 이제 헬프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스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 리스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아까 이제 입력을 해뒀던 스트링 모디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토커, 그다음에 리스너, 모디파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게 직접 실행해 보시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GitHub에서 그거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동일한 내용으로 코드를 작성하신 후에 이렇게 캐킨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셔서 캐킨 메이크라는 거를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캐킨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불 파일 그런 부분을 다 컴파일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컴파일을 해주고 난 다음 이 노드 새로 생성된 노드라던가 뭐 런치 파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를 한번 추가적으로 실행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 코어를 실행을 시켜 주시고 로스런 비기너 튜토리얼즈 아래에 있는 토커, 리스너, 모디파이 등을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런치 파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계속 실행했던 부분은 이 로스런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로스런이라는 메시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코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마스터를 미리 실행을 해 두어야만 로스런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스런 같은 경우는 노드를 하나씩 실행시키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런치 파일, 런치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노드를 하나씩만 실행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를 한 번에 실행시킬 때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런치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런치 파일에는 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등록을 해놓거나 이렇게 이제 아규먼트로 따로 빼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등록을 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서 실행할 노드, 이제 뭐 토커라던가 리스너를 실행할 때 이 노드 자체가 어떤 패키지 아래에 있는 어떤 노드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할지, 그리고 뭐 다른 이름으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런치 프리픽스 같은 경우는 이 노드를 실행시키기 전에 앞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추가를 해줄지를 추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놈 터미널 이렇게 커맨드 이렇게 적게 되시면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서 이 노드를 실행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너도 보시면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파일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런치 파일은 이렇게 코어를 실행을 시키지 않으셔도 동작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튜토리얼.런치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터미널이 두 개로 지금 현재 쪼개지면서 이렇게 그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가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놈 터미널에 커맨드를 따로 입력을 해줬기 때문에 터미널이 따로 생성이 되면서 이 토커와 리스너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런치 파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코어가 실행이 돼 있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로스 코어를 자동적으로 실행을 시켜주는 기능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런치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약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로 된 유닉스의 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배포판이 존재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 우분투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요. 다른 OS 그리고 다른 언어 간에도 상호 통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변수 타입,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 등의 다양한 종류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로스 토픽은 요 로스 메시지를 사용을 해서 이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단방향으로 송수신할 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사용을 하지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일회성으로 송수신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눅스와 로스, 그럼 로스 토픽, 로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세일즈에 관련된 이슈 부분은 이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추가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번부터는 시간 조정을 좀 잘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